아, 찝찝하네. 이걸 어떻게 쓰라고? 안녕하세요, 데코와이프입니다. 일교차가 점점 커지면서 슬슬 가습기를 꺼내야 할 시기가 다가왔죠. 이전부터 고민이 되던 부분이 있었어요. 가습기를 틀면 공기청정기가 너무 팽팽 돌아가서 같이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을 겨울에 건조하다 보니까 가습기는 안 틀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처음에는 공기청정기가 대용량이고 흡입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습으로 인한 그 물 분자들에 대해서 필터 자체가 미세먼지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수치가,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소음까지 겸해지니까 좀 사용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좀 상당히 시끄럽고 불편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포함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습기는 초음파 가습기인데요. 정수기물이 아니라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돗물 사용할 때 미세먼지 수치는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위치가 상당히 먼 편이고요. 가습기 바로 옆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초음파 가습기는 가장 약한 단계로 틀었어요. 공기청정기 빨간불이 막 들어와 수치가 100 이상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와 소음과 소리까지 동반하면서 팽팽 돌아가죠. 심지어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이미 3, 4년 전에 JTBC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잘 판단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고 사용하면 초미세먼지가 나온다? 라는 게 주제인데요. 물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 그 원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초음파 가습기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음파 가습기의 방법 자체가 물 분자를 굉장히 작게 쪼개가지고 가습 효과를 내는 물 분자를 퍼뜨리는 방식인데요. 이때 수돗물 속에 있는 미네랄 성분을 아주 작게 쪼개가지고 이게 미세먼지와 먼지화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기 오염? 가습기의 대기 오염? 약간 갸우뚱하시죠? 이거는 바로 수돗물과 관련이 있어요. 수돗물을 우리가 받을 때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가 물과 함께 만나서 그게 하수로 들어와서 정화 처리가 되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화 처리 시설에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보다는 대기 오염이 많아진 요즘 수돗물에 미세먼지의 포함수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미세먼지가 들어있는 수돗물을 초음파 가습기에 넣어서 사용했을 때 물 분자 쪼개가지고 기화시키면 그게 미세먼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속에 있는 미네랄을 쪼개면은 나트륨, 칼륨 등의 황산염, 중금속 등을 포함한 유해한 미세먼지와는 솔직히 달라요. 다르지만 이게 호흡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으로 인한 수돗물, 미세먼지는 어떻게? 가습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싶지만 저희 집의 정수기 물이 역삼 투합 방식이 아니에요. 미네랄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어요. 수돗물, 물, 중류수 세 가지 물을 초음파 가습기에 넣고 틀었고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5분 정도만 지나면 수치가 엄청 올라가죠. 이게 과연 감지 센서의 오류일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공기청정기 설명서에는 수분으로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사실 수돗물이든 정수기 물이든 중류수든 모두 같은 결과를 나와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류수나 정수기물 모두 좋음 또는 보통이었고 수돗물은 나쁨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수돗물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산업환경보건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는 역시 동일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적으로 환경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미세먼지 수치가 발견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초음파 가습 가동 후에 발생한 미세먼지를 분석을 하면 칼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칼륨, 금속 성분이 더 많이 검출되었어요. 그러면 또 의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먹는 정수기 타입은 역삼투압 방식이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 물속에
정수기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칼륨, 칼슘 이러한 미네랄이 물속에 들어있어 우리는 평상시에 마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분자를 쪼개져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물로 섭취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해가 되면 대부분 그 사이즈가 PM1 정도로 아주 초미세먼지의 부분이거든요. 폐로 바로 들어가면은 그만큼 폐포까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것이죠. 임종환 인하대 의과대 교수님께서는 이 물질이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건강한 사람은 괜찮을 수 있는데 뭐 노약자나 뭐 어린 아이들은 모르는 거죠. 지금 집에 사용하고 있는 가습기가 다 초음파 가습기예요. 여기에 정수기를 넣을 수가 없고 중류수를 넣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가습기를 틀려고 중류수를 계속 살 수는 없고 역삼투압 방식이 아니니까 의미는 또 없을 거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중류수를 바꿔준 필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필터가 9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해외는 어떠한가? 외국산 가습기 안내를 한번 살펴보면 Use Tested Water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류수를 쓰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안내서의 자체에. 아니면 미네랄을 걸려주는 필터를 사용하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돗물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일반 수돗물 안에 염산, 소독작용을 있기 때문에 뭐 살균 작용을 하고 세균 번식에 유용하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써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 테스트 실험은 3일 정도 물을 방치했을 때 세균이 덜 발견됐다라는 건데 3일 동안 방치해서 쓰진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 물을 갈았을 때 수돗물이나 정수기나 세균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은 12시간 또는 24시간 이내 물을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독일, 다른 유럽 나라에서는 중류수 또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된 물로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왜 중류수나 정수기를 권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과 달리 대기가 미세먼지 등으로 많은 오염이 된 상태이죠. 그리고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할 때 물 분자를 굉장히 많이 쪼개다 보니까 이 영양소에 대해 다소 미미할지라도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들을 폐로 마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돗물을 끓이면 염소는 사라지지만 뭐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금속 성분들은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생수나 미네랄이 높은 생수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러한 생수를 초음파 가습기에 쓰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가정에서는 초음파 가습기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혼자 살 때는 뭐 회사에서 일하고 맨날 야근하고 집에서 잠만 자니까 가습기를 틀 일도 없었고 한창 젊을 때라서 그냥 건조한 거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 40대가 다가오니까 쩍쩍 갈라지는 피부, 몸소 느끼면서 아이가 있는 가정 그리고 노약자가 있거나 조금은 내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환경부에서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유발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직 연구 결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생활가전은 이제 빠질 수 없는 필수 생활가전이 됐고요. 그리고 건조한 날씨에는 가습기도 자연스럽게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을 한다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정말 과감하게 미네랄을 걸러주는 필터를 사용해서 쓴다. 아니면 중류수를 사용해서 쓴다. 가정에서 연수기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수돗물보다는 미세먼지 수치가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가습기 종류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대안이 있겠죠. 사실 초음파 가습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넣어서 써야 할 수돗물, 어떤 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결론은 소비자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도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중류수 사용을 권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안내상 수돗물만 쓰세요 라는 그 안내 문구 대신에 좀 권고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집에 초음파 가습기 싹 다 내보냈어요. 자연 기화식 가습기로 싹 다 바꿨습니다. 이게 아기가 어리고요.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가습기는 사람과 1m에서 2m 검 머리에서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자연 기화식 가습기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대에 40만 원. 큰돈 썼어요. 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이것도 영상 리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돈내산이니까 충분히 써보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가습기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가습기를 최근에 사용을 하면서 공기청정기 함께 사용을 하면서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저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가습기를 바꿨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센스 있는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테크와이프였습니다.